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신랑이 시어머니 시집살이를 원천봉쇄해서 시댁에 앞으로 잘해야겠다는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1년 조금 안 된 여자입니다. 시부모님이 별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트집을 잡아 스트레스 받는다는 여자분의 글을 읽고 저에게 있었던 일을 쓰고 싶어서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저희는 결혼하고 1년 정도 있다가 아이를 가지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혼인신고는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의 출생신고와 함께 할 예정이고요. 시댁과 그동안 부딪힐 일이 많지는 않았지만 기억에 남는 일들이 몇 가지 있어요. 신랑과 연애를 하다가 결혼 얘기가 오가고 신랑이 먼저 저희 부모님을 찾아뵙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신랑을 마음에 드는지 안 드는지 내색은 안 하셨고요. 그냥 제가 결혼하기로 결심한 사람이니 그런가 보다 하시는 정도였어요. 저희는 결혼을 양가 도움 없이 둘만의 힘으로 하기로 했었고, 저희 부모님은 딸이 결혼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 없으니 결혼에 대해, 예비사위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나중에 도움을 주지 못해 미안하다는 말씀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결혼을 축하해 주시고 앞날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부모님께 처음 인사를 드리러 시댁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시부모님과 결혼 안 한 신후 이렇게 함께 식사를 했는데 시아버지께서 시댁의 제사에 대해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명절에 차례 지내는 것을 제외하고 제사가 4번이 있는데 그날은 제가 회사를 쉬던지 점심때 조퇴를 하던지 하고 제사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저희 회사가 그렇게 월차를 마음대로 쓸 수 있는 회사가 아니라서 제사 때문에 조퇴를 하는 것은 좀 어렵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회사에 야근이 자주 있어서 제삿날에 야근이 없으면 제사에 참석할 수는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시부모님은 제가 좀 당돌하다고 느끼셨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있는 그대로 말씀드린 것이었는데 시부모님은 저희 길을 좀 죽여야겠다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시댁에 처음 인사를 가고 나서 며칠 뒤에 신랑이 자기 부모님이 저를 한 번 더 보고 싶어 하신다고 하더군요. 저는 별로 내키지 않았는데 신랑이 조르고 졸라서 시부모님과 식사 자리를 한 번 더 갖게 되었습니다. 시부모님과 함께 식사를 한 곳은 이탈리안 레스토랑이었는데 신랑은 뭘 시켰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고 시부모님은 파스타, 저는 피자를 주문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피자를 먹을 때 세로로 반을 접어서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그렇게 피자를 먹는데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피자를 뭘 그리 개걸스럽게 먹냐고 하시더군요. 피자를 먹다가 개걸스럽다는 표현에 띠용 해서 어머니를 쳐다봤더니 어른들과 식사를 할 때는 격식 있게 먹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저 그렇게 개걸스럽게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급하게 먹지도 않았고 피자를 격식 있게 먹는 방법이 있다는 말을 들어본 적도 없었습니다. 시어머니 말씀이 너무 어이가 없어서 시어머니께 피자를 어떻게 먹는 것이 격식 있게 먹는 것이냐고 여쭤봤더니 접지 않고 먹는 것이라고 하더군요. 말로는 잘 모르겠으니 어떻게 먹는 건지 한번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피자 싫어해서 안 먹는다고 하시더군요. 그때 눈치 없는 신랑이 피자를 한 조각 가져가더니 한 입에 다 쑤셔놓고 볼이 빵빵해진 채로 우걱우걱 씹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신랑에게 한마디도 안 하시더군요. 안 그래도 시어머니가 저에게 개걸스럽게 먹는다는 말을 해서 따지고 싶었는데 잘 걸렸다 생각했습니다. 신랑에게 많이 배고팠냐고 물어봤어요. 아니라고 하길래 근데 왜 그렇게 피자를 개걸스럽게 먹냐고 시부모님 다 들으시도록 얘기했습니다. 신랑은 자긴 원래 이렇게 먹는다고 하더군요. 피자를 격식 있게 먹는 법도 안 배웠냐고 했죠. 신랑이 무슨 이까지 피자를 먹는데 격식 있게 먹는 법이 있냐고 했습니다. 신랑이 눈치가 없는 사람도 아닌데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좀 전에 어머님이 저에게 한 소리가 자기도 마음에 안 든다는 것이죠. 제 편을 들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신랑에게
방금 어머님이 나에게 피자를 개걸스럽게 먹지 말고 격식 있게 먹으라고 하시길래 격식 있게 먹는 방법이 따로 있는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신랑이 그런 말은 처음 듣는다며 엄마, 피자를 격식 있게 먹는 법이 있어요? 이러더라고요. 시어머니 아무 말 못하시고 얼굴 붉히시길래 어머니, 이런 흔한 레스토랑 말고 다음에 격식 차리고 먹는 곳에 한번 모시고 갈게요. 그때 진짜로 격식 차려서 한번 식사해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날 신랑이 제 편 안 들었으면 저 정말 파혼도 심각하게 고려해 봤을 것 같아요. 나중에 신랑이 그러는데 제가 시아버지께 제사 때문에 회사에서 조퇴도 할 수 없다고 말한 것 때문에 시어머니가 저 기죽이려고 다시 한번 보자고 한 것 같다고 말해주더라고요. 그때는 자기도 몰랐다며 자기 어머니가 계속 이런 식이면 시부모님과 제가 만날 일은 결혼식 말고는 없을 것이라는 말에 이 남자와 꼭 결혼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결혼식을 하고 신혼여행 다녀와서 시댁에 인사를 간 뒤로는 시댁에 거의 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러려고 한 것은 아니고 신랑이 그렇게 하자고 했어요. 결혼하고 첫 명절 때가 추석이었는데 그때도 신랑이 추석 당일 아침에 차례 지내는 시간에 맞춰서 가면 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추석 전날 집에서 빈둥거리고 있는데 저희 엄마 전화해서 왜 시댁 안 가고 집에 있냐고 난리 나셨거든요. 얼른 시댁 가서 명절 음식 하라고요. 저도 그때 정말 이래도 되는 건가 하며 조바심 났는데 신랑 믿고 그냥 신랑이 하자는 대로 했어요. 결국 명절 당일 아침에 가서 차례 지내고 아침 먹고 바로 친정으로 갔습니다. 시댁에서 시부모님께 친정으로 간다며 인사드리는데 엄청 조마조마했어요. 근데 별 말씀 없이 시부모님께서 잘 가라고 하시더군요. 친정 가는 길에 신랑에게 정말 이래도 되는 거냐고 했는데 이렇게 안 하면 자기 엄마가 저를 고생시킬 것 같아서 한동안은 이렇게 해야 할 것 같다고 하더니 자기만 믿으라고 했습니다. 저야 몸이 편하니 좋긴 했는데 마음은 불편했죠. 신랑이 이렇게 하니 제가 제사에 오건 말건 시댁에서 일을 하건 말건 시부모님은 아무런 터치도 잔소리도 안 하셨습니다.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누가 시키면 하기 싫은데 하라는 소리 안 하고 다른 사람들이 다 같이 일하고 있으면 불편한 거요.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얼마 전 시댁 제삿날에 제가 반차를 낼 수 있는 여건이 돼서 점심시간에 회사에서 나와 시댁에 갔습니다. 그날 시어머니와 함께 장 보고 오후 내내 제사 음식 했습니다. 그리고 8시쯤 제사 지내고 아가씨랑 함께 설거지하고 집에 왔는데 그날 시부모님께 저 하루 종일 칭찬 들었네요. 일하는 며느리가 회사 조퇴를 하고 와서 시댁 조상님께 정성을 보인다며 시부모님은 그날 엄청 좋아하셨습니다. 신랑은 그날 저에게 회사에서 눈치 보이게 뭘 반차까지 내면서 고생을 했냐며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시댁에서 아들 키워놨더니 마누라만 싸고 도는 팔불출이 됐다는 말을 들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도 무시하고 지금까지 신랑이 그렇게 저를 아껴줬는데 미안해서 시댁 일을 모른 척을 할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신랑에게 앞으로 할도리는 하겠다고 했습니다. 신랑이 힘들게는 하지 말라더군요. 신랑이 이렇게 나오는데 어쩔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결혼하기 전까지 음식을 해본 적도 별로 없는데 1년에 4번 있는 시댁 제사 가능하면 회사 반차를 내던 월차를 내던 해서 제사 음식 하러 가려고 합니다. 명절 전날 가서 명절 음식도 하려고 해요. 신랑이 결혼 전부터 어머니를 면박을 주다시피 하면서 제 편을 들어주고 결혼 후에도 제가 시댁에서 무슨 일이라도 하면서 고생할까봐 못하게 하려고 하고 하는 신랑에게 고마워서라도 시댁에 잘 하려고요. 신랑이 지금까지 제 편이 되어준 것이 결국 제가 이런 생각이 들게끔 하려는 빅픽처였다고 해도 모른 척하고 시댁 일에 열심히 참여하려는 마음이에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곧 있으면 설날이네요. 설날 열심히 일하는 참한 며느리 코스프레 하느라 허리 아플 것이 좀 걱정되지만 열심히 해보려고요. 여러분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즐거운 명절 보내세요.
고부 갈등은 남편이 모질이일 때 생긴다는 말이 생각나네요. 현명한 남편과 예쁜 아이 낳으시고 알콩달콩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일신사는 여러분들의 사연으로 제작됩니다. 많은 사연 제보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연은 아래 메일 주소로 부탁드려요.